기자수첩 넘어갈게요. 예.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오늘 이번 주 내내 그 교과서를 갖다가 몰래 바꾸기 위한 비밀 공작팀이 있었네 없었네가 TF 논란이요. 비밀 TF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부가 직접 꾸린 원조 비밀 공작팀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TF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비밀 공작의 역사 짚은 거예요? 원조로 따지면 5.16 군부 세력이 만든 4대 의혹 공작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3공화국 유신헌법 풍년사업팀이라는 비밀 공작팀이 있었어요. 풍년사업팀. 오늘 풍년사업팀 얘기를 해보죠. 아, 예. 박정희 정권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가 10월 유신 헌법 개정을 위해서 비밀 공작팀을 꾸립니다. 궁정동에 있는 정보부 안가가 사무실이고 작전명은 풍년사업. 목표는 영구 집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72년 7월쯤인데 야당 의원인 신민당의 최영호 의원한테 신화일보의 모 기자가 찾아왔어요. 예. 좋은 거 한 건 줄게 좀 국회에서 팍 터트려줘. 오 그래 그거 내가 할게 라고 하니까 엿바꿔 먹거나 꿀꺽 삼키고 내놓지 않으면 안 돼. 시국과 관련 있는 중요한 문제야.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청와대 보좌관 몇이서 헌법을 만들고 있대.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총통제 헌법 개정이래.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그 기자의 이종 사촌 형이 박정희 정권 실세의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영호 의원도 그런 인맥 관계를 볼 때 이 친구는 뭔가 제대로 들었을 것 같다. 이 제보가 거죠. 신빙성이 있구나 이런 예. 판단을 한 거군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예. 최영호 의원이 따집니다. 김종필 국무총리한테 네. 당시 김종필 총리 프랑스 드골식의 헌법 개정과 비슷한 영구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마련되고 있다는데 총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시오? 난리가 났죠. 그러나 일단 면책 특권은 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그냥 네. 넘어는 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질문받은 김종필 국무총리는 알고 있었습니까? 2달 전에 알은 걸로 돼 있습니다. 국회에 열리기 2달 전에 박 대통령이 쓱 부르더니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밀사로 갔다 왔는데 말이야. 예. 그 이후에 내가 좀 획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어. 획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어. 체제 정비가 필요해. 구상 단계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때 가서 좀 보태줘.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게 달랑. 거기까지 끝.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10월 유신 헌법 개정 구상 마스터 플랜을 본 것은 국회 열리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개헌 국민투표하고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진행되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렇죠. 예. 헌법 개정이 되자마자 10월 17일 오후 7시입니다. 예. 국회는 해산한다. 정당 활동은 중지다. 정치 활동도 중지다. 대학은 무조건 문 닫는다. 휴교. 예. 정치 집회 금지. 언론 출판 방송 보도는 무조건 다 사전 검열 받는다. 그러고 최영호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영등포 모처에 있는 군부대로 끌려가서 누가 정부를 찔러줬냐. 발설자를 대라. 오늘날도 발설자가 누구냐 하는 서청원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예. 발설자를 대라면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예. 현역 국회의원인데. 네, 물고문, 구타, 전기고문 그러나 최 의원은 끝까지 기자 이름을 안 댔어요. 네. 근데 야당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 야당은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권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예. 근데 그 자기네끼리 싸운 것 뒤에서 정보부가 일부러 싸움을 붙였다는 공작설은 물론 있죠. 그래요? 예. 후문에 따르면요. 예. 최 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중앙정보부 간부들도 믿지를 않았대요. 왜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너무 황당해서 설마 저렇게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 영구집권 이런 건 하겠어? 그러니까 헌법 바뀌고 그럼 계획표 골격 짜여지고 그 다음에는 안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이제 실제로 시행하려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정보부 국장단을 소집해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완전히 비밀이야라고 하고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어. 헌법도 바꾸고 국회도 해산시켜버릴 거야. 알겠지? 비밀 엄수하고 지금부터 계획대로 잘 진행해. 그러니까 한 국장이 대답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그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만 하잇!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예요? 아니면 그냥 설이에요? 그 무거운 중앙정보부 분위기가 하잇! 하는 바람에 막 갑자기 박장대소가 터졌다는 잠시. 그래서 또 군 보안사령관이던 강창선 사령관도 박 대통령한테 불려갔답니다. 당신네 보안사령부가 이후락의 중앙정보부하고 맨날 싸우는 거 알아. 서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권력이 세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이번만은 힘을 합쳐야 돼. 합쳐서 나 도와달라. 시키는 일 잘해야 돼. 이렇게 하고 유신의 내용을 설명해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영호 의원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군 보안대 사령부로 끌려가서 거기서 군 보안사에서 두들겨 맞게 된 거죠. 그렇군요. 회고록 같은데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김영욱 회고록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의 안기부장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신헌법 개헌안은 언론이 침묵하고 국회 야당이 아무런 구실도 못하는 가운데 학생들마저 반대 집회도 못하고 무려 91.5%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하죠. 유신헌법 개헌안. 그리고 나서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간접으로 뽑지 않습니까? 99.99%의 득표율로 8대 대통령이 됩니다. 누가 하나 기표를 잘못해갖고 지금 벗어난 거예요. 99.99%.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과 함께 김일성도 1972년에 북조선 신헌법을 다시 바꾸고 수상해서 자기 스스로를 주석으로 승격시키죠. 셀프 승격이라고 하는 게 이때 얘기가 나오죠. 네, 비밀 공작팀의 역사 그중에서 풍년팀, 풍년 공작팀? 풍년 사업팀이라고 했죠. 짚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음향뉴스 들으셨죠, 변상욱 기자? 고궁에 요새 좀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2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에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뭐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투호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근데 하나 너무 그 설명문 같은 게 고압적이에요. 권위주의적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좀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판소리 같은 것도 마당에서 한번 하면서 전달한다거나 또는 중국 관광객이 워낙 많은데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뭐 비교하면서 좀 재미나게 꾸미는 그런 고궁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너무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물론 좀 세련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발전은 하고 있어요. 야간에도 개장하고. 점점 깨끗해지고 단정해지는 건 있는데 그런 설명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든다는 말씀. 오늘 음향뉴스 현장 들으면서 저도 고궁 한번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다녀오시죠.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